안녕하세요. 공정한 사람들 부동산 공사장입니다. 부동산에 있으면 고객님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세법이에요. 원래는 이제 양도소득세만 열심히 물어보셨었어요. 근데 최근에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취득세가 중과가 되는 게 생겼잖아요. 보통 1.1%에서 3.3%만 부과되던 취득세가 8.8%에서 13.2%까지 올라가는 게 발생을 해서 이제는 양도세뿐만 아니라 취득세도 많이 문의를 하시는 경우가 발생을 했습니다. 부동산 세법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변경이 됐어요. 무슨 부동산 대책이 나올 때마다 부동산 대책이 한 1년에 2번씩은 나왔잖아요. 부동산 대책이 나올 때마다 세법도 그에 따라서 개정이 되고 변경이 되고 자꾸 바뀌니까 일반 세무사 분들께서도 자기는 양도세를 포기했다 뭐 이런 분들도 발생을 하는 상황입니다. 세무사도 어려워하는 세법을 공인중개사가 아니면 일반 납세자가 정말 파악해서 납부를 하는 게 너무 어려워진 시기가 온 것 같아요.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니까 국세청에서 어떤 걸 했냐면요. 이렇게 주택 관련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 주겠다고 해갖고 백문백답 문서를 만들었어요. 만든 이유는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부동산 세법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 어려워하니까 국세청이 주 관청이잖아요. 최근 서민 주거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뭐 법이 많이 개정됐다고 해요. 그래서 개정 내용과 보완 조치를 알기 쉽게 정리를 했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백문백답으로 작성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요 백문백답의 중요한 부분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 또 중요한 거, 일반 납세자가 내가 양도소득세, 취득세가 어떻게 되는지 정말 궁금하다. 그러면 부동산에 와서 문의를 하시고 뭐 세무사를 만나서 문의를 하시잖아요. 근데 잘 안 가르쳐 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기도 어렵고 아는 내용에 대해서도 확신이 어렵기 때문에요. 그러면 가장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요 국세청 홈택스의 126번 콜센터에 전화를 해서 이쪽에 물어보시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보통 평일 낮에 여기 전화 걸어서 상담하면은 최소 20분에서 25분은 그냥 전화기 들고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연결이 어려워요. 그럼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통화가 아니라 이제 뭐 게시판 통해서 문의를 하는 방법이에요. 보시면 홈택스 홈페이지에 자주 묻는 상담 사례 요 메뉴 클릭하셔갖고요. 이쪽에서 보시면 컴퓨터가 오늘 좀 느리네요. 요 밑에 인터넷 상담하기가 있어요. 인터넷 상담하기 누르셔서 양도세가 궁금하다. 요쪽에 양도세 상담하기 누르시고 양도소득세 눌러서 이쪽에서 뭐 내가 언제 집을 샀는데 또 다른 집은 언제 샀고 먼저 집을 언제 팔려고 한다. 이럴 때 양도소득세가 얼마가 어떻게 부과되냐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보시면 이쪽에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주실 거예요. 그게 가장 정확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꼭 문서로 받아 놓으시는 게 그래도 가장 안전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쪽 상담 내용도 법적인 뭐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해요. 그래도 이렇게까지라도 해 두시면 이게 가장 정확한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아까 그 부동산 3법 개정 관련해서 주택 세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에서 2020년 9월에 만든 문서고요. 문서 보시면 양도소득세 개정 내용, 종부세 개정 내용, 법인세 개정 내용, 지방세가 취득세예요. 취득세 개정 내용. 그 다음에 임대사업, 주택임대사업자 관련 주임법 개정 내용.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번 시간에 양도세 부분하고 지방세 부분만 주로 살펴볼 거예요. 종부세나 법인세, 임대주택은 관련되신 분이 다시 알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양도세 부분부터 볼게요. 양도세에서 주요하게 달라지는 부분, 첫 번째,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 뭔지 아시죠? 아파트 분양권, 양도소득세상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지금 갖고 있는 분양권은 포함이 안 되지만 2021년 이후부터 내가 어떤 아파트의 분양권을 갖고 있다. 근데 기존 주택을 처분을 한다. 그럴 때 이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이 돼요. 그러면 내가 주택이 한 채 있고 분양권이 하나가 새로 구매를 했다. 그럴 때 기존 주택을 팔면 2주택이니까 과세가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때도 일시적 1가구 2주택 관련해서 법 개정을 통해서 이런 부분은 비과세를 받을 수 있게 만든다고 해요. 근데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포함되지 않으면 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되니까 기존 주택을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고가주택에 대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할 때 2021년 1월 1일부터는 예전에는 1년 보유하면 8%씩 공제해 주던 걸 1년 보유하고 거주해야 8%, 1년 보유만 하면 4%씩 이렇게 조정을 한다고 합니다. 고가주택 있으신 분들은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내가 살아야 대부분 공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안 살면 기존 공제에서 반으로 준다고 보시면 돼요. 세 번째, 2년 미만 보유주택에 대한 양도세 세율이 대폭 또 인상됩니다. 예전에는 이제 주택 같은 경우면 1년 미만 보유하면 오른 차익에서 양도세가 50%, 2년 미만 보유하면 40%, 2년 이상이면 기본세율 적용이 됐었어요. 이게 분양권 부분이에요. 분양권은 1년 미만 50%, 2년 미만 40%, 2년 이상이면 기본세율. 그래서 분양권도 2년 이상 보유해갖고 일반 세율 나온 상태에서 양도세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그 다음에 분양권 매매를 진행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주택은 그거보다 적어요. 1년 이상만 보유하면 기본 세율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개정된 부분은 분양권 같은 경우 1년 미만 보유하면 70%, 2년 미만 보유하면 60%, 2년 이상 보유를 해도 60%예요. 2021년 6월 1일 양도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주택은 1년 미만 보유하면 70%, 1년에서 2년 보유하면 60%, 2년을 초과하면 기본세율이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주택은 2년 미만에 팔면 60%니까 주택을 단기 보유하지 말란 얘기고요. 분양권은 네가 언제 팔던 60%를 때리겠다라고 하니까 분양권 부분은 이제 분양권 매매에서 정상적으로 세금 내고 하게 되면 내 손에 들어오는 건 미미하겠죠. 이게 60%지만 66%예요. 그러면 나는 얼마 갖고 가죠? 34% 갖고 가나요? 분양권 매매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세금인지 정부 당국이 좀 고민해서 생각을 해봐 줬으면 좋겠어요. 조정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이 인상됩니다. 지금도 중과 10% 받고 있잖아요. 내가 조정지역에서 2주택자다. 근데 이제 집을 판다. 그럴 때 기본 세율의 10% 지금 중과 받고 있어요. 근데 앞으로는 2주택자는 20% 중과를 때리겠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주택자는 30% 때리겠다고 합니다. 보통 조정지역에서 시세 차익이 보통 3억 이상 되는 주택 같은 경우면 일반 세율이라도 적용되는 세율이 40%예요. 40%에 2주택자라 그래서 20% 중과 때리면 60%가 세금인 거예요. 내가 3억 올랐는데 60% 세금이면
1억 2천이 내 돈이고 60% 얼마죠? 1억 8천. 1억 8천이 아니죠. 66%로 계산을 해야 되니까 2억이 세금이고 1억이 내 손에 쥐는 돈이 되는 거죠. 3주택이면요. 뭐 내 손에 쥐는 돈은 77%니까 뭐 1억도 안 되겠죠. 3억이 내 집이 3억이 올랐는데 1억도 안 되는 돈을 내 손에 쥐어 준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3주택자라면 2주택자라면 집을 못 팔겠죠. 이 세금 내고 정상적으로 팔 수가 있을까요? 참 어려워요. 2021년 6월 1일부터 양도하는 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세금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아마 이전에 팔지 못하면 아마 계속 못 팔 거예요. 못 파는 걸 수도 있고 안 파는 걸 수도 있겠죠. 이렇게 2021년도에 세금이 양도세 부분은 주요하게 변경이 됩니다. 꼭 알아두셔야 돼요. 종부세는 넘어가고요. 법인세도 인상하겠다라는 거예요. 법인세는 이제 취득세도 12% 인상을 하겠다고 합니다. 주택을 하나 사면 12% 적용을 하겠대요. 취득세 12%면 집을 못 사요. 못 사게 하는 거니까요. 민간 임대주택 부분은 나중에 기회 있을 때 다시 확인하고요. 자, 그 다음에 지방세법. 지방세법 부분은 어디 갔죠? 없네요. 아까 위에는 있다고 했는데. 지방세법은 그럼 밑에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백문백답이에요. 이거를 구체적인 사례로 만들어서 하는 거고요. 양도세 관련해서 아까 분양권을 2021년부터 취득하는 거는 주택수에 포함된다고 했죠? 주택수에 포함된다는 거고요. 분양권을 이제 내년 이후로 취득하는 건 이제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는지 1세대 2주택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일시적 2주택, 우리 일시적 2주택이 뭐죠? 조정지역 내에서는 기존 주택하고 신규 주택이 있을 때 1년 이내 기존 주택을 팔면 비과세 받잖아요. 요거랑 비슷한 거. 비조정지역은 3년이고요. 요거랑 비슷한 예외적인 그 적용을 하도록 시행령을 규정한다고 합니다. 분양권도 이제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되는 거예요. 세율, 양도세율. 분양권은 아까 말씀드렸죠. 1년 미만 보유 시 기존의 60%에서 70%로, 1년 이상 보유 시 기존의 50%에서 60%로, 그 다음에 2년 이상 보유 시 기존의 일반 세율에서 똑같이 60%로 내년 6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거는 얄짤없이 이렇게 적용을 한다고 합니다. 분양권 매매가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자, 조정지역 내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인상되는 건 2021년 6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이게 아까 그거예요. 1주택자가 2년 미만 단기 보유했을 때, 2년 미만 보유했을 때는 이제 기본세율이었잖아요. 5억이 오르면 세액이 이제 1억 7,300이었어요. 그러면 내가 가져가는 돈이 그래도 좀 되잖아요. 개정 후에는 60%로 바뀌니까 세금이 3억. 이거는 아직 교육세는 포함 안 된 거예요. 66%가 세금이에요. 여기서 66% 더, 그러니까 여기 10%인 3천만 원 더 세금이 붙는 겁니다. 그러면 3,300이 세금이고 나머지가 내 돈인 거예요. 뭐 세금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양도세. 세율 중과 적용. 요거는 좀 너무 복잡한데요.
넘어가서 관련된 분들은 한번 찾아보세요. 자, 주택수 판정하는 방법 있죠? 수도권 등 지역은 기준 시가로 3억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주택수에서 또 제외를 한답니다. 그래서 전남 구례 1주택은 이건 또 주택수 아니라는데요. 이 부분 관련된 되는 분들은 요것도 꼭 찾아보셔야 되세요.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거주랑 보유를 반반 나눠서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세금이 많이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왜 세금을 이렇게 많이 올릴까요? 집값을 잡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요즘에 정부가 그거 많이 하잖아요. 재난지원금으로 굉장히 많은 세금을 굉장히 많은 예산을 사용을 하고 있죠. 거기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서일까요? 모르겠습니다. 둘 다겠죠. 자, 그 다음 양도세 부분 살펴볼게요. 양도세가 아니라 취득세 부분. 취득세 부분은 굉장히 단순한 세금이었어요. 내가 취득하는 주택이 6억 미만이다. 1.1% 세금이었고요. 그 다음에 6억에서 9억 사이다. 그러면 1.1%부터 3.3% 사이에서 누진적으로 올라갔었고요. 그 다음에 9억 초과된다. 그러면 3.3%가 취득세였어요. 이렇게 되게 단순한 세금이었어요. 이렇게 단순하면 납세자도 쉽고 내는 사람도 쉽죠? 예측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근데 이 취득세가 이젠 올라갔죠. 1주택자가 조정지역 내에서 2주택을 취득할 때는요 8.8%로 올랐어요. 2주택자가 조정지역에서 또 한 채를 취득할 때는요 13.2%로 올랐습니다. 1주택자가 조정지역 밖에서 주택을 하나 구매를 하면요 똑같이 1.1%에서 3.3%예요. 2주택자가 비조정지역에서 주택을 하나 구입을 하면요 8.8%입니다. 조정지역 내에서는 1주택일 때는 1에서 3%, 2주택은 8.8%, 3주택은 13.2%, 4주택부터도 13.2%. 비조정지역에서는요 1주택자는 1에서 3.3%, 1.1%에서 3.3%, 2주택자는요 1.1%에서 3.3%예요. 3주택자는 8.8%, 4주택부터는 13.2%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또 이 주택 갖고 있던 주택수에 포함을 안 하는 주택들이 있대요. 이게 이제 상속받은 지 5년 이내 주택 또는 공시지가 1억 미만의 주택 이런 주택들은 여기 포함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 주택 있는지 잘 살펴보세요. 주거용 오피스텔은 취득할 당시는 주거인지 상업인지 확정이 안 됐으니까 4.6%. 이 뒤에 걸 자꾸 안 붙여줘서 이게 4% 싸 보이잖아요. 4.6% 적용됩니다. 한 세대, 부부는 1세대잖아요. 자녀도 보통은 1세대 안에 포함이 돼요. 근데 이 자녀가 분리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이사를 해서 다른 지역에 살면서 소득이 있거나 결혼을 하거나 이렇게 됐을 경우 이제 세대가 분리가 돼요. 그러면 세대 같이 갖고 있는 주택수에서 합산이 안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이 이제 취득세에도 영향을 주는 거예요. 원래는 이 부분이 보통은 양도세에서만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어요. 내 집을 팔 때 아들 명의 집하고 엄마 명의 집, 아빠 명의 집 이게 한 세대로 잡혀있을 때 양도세에서 이게 중요했었는데요. 이제는 취득세도 중과가 되니까 이 1세대 기준이 취득세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요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거예요.
부부는 무조건 1세대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소유하고 남편이 소유하면 1가구 2주택인 겁니다. 분양권 및 입주권도 취득세가 중과가 되는지, 분양권 및 입주권 자체는 취득세 과세 대상은 아니며 추후에 실제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에서 취득세가 부과가 된다고 해요. 당연한 말이죠. 근데 요 부분 꼭 확인하세요. 내가 1가구 1주택이 있어요. 근데 분양권을 지금 하나를 추가로 구입을 하려고 해요. 근데 기존 주택을 팔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 실제로 이제 구매한 분양권은 취득세를 부과할 때 8.8%가 되겠죠? 근데 내가 기존 집을 만약에 팔고 요렇게 가정을 할게요. 내가 2주택자예요. 근데 조정지역 내에서 분양권을 하나 취득을 했어요. 그러면 2주택의 분양권을 하나 취득하면 나중에 이 두 개 집을 안 팔면 이 분양권 취득세가 13.2% 나오겠죠? 근데 이 분양권을 취득하기 전에 기존 주택 하나를 팔 생각이에요. 그래서 팔았어요. 그러면 분양권 취득세가 8.8% 나올 것 같잖아요. 분양권 취득세를 납부하는 시점에선 한 주택 하나에 분양권 하나 있으니까요. 근데 이 분양권을 취득하는 시점이 3주택 개념이 되니까 이 분양권에 대한 취득세는 13.2%를 부과하겠다고 합니다. 이거 헷갈리시죠? 관련되신 분들은 꼭 알아보고 잘 판단하세요. 이렇다고 하네요. 오피스텔 나중에 요거 주택으로 사용하면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양도세에서는 포함되세요. 자, 일시적 2주택 이사가기 위해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이제 취득세가 중과되는지, 기존 주택을 언제 파느냐에 따라서 신규 주택을 1에서 3%, 1.1%에서 3.3%를 낼지 8.8%를 낼지 판단이 되는 거예요.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엔 신규 주택은 취득세를 중과하지 않지만 기존 주택을 조정지역 내에서 1년 이내 팔아야 되는 거예요. 안 팔거나 비조정지역에선 3년 이내 팔아야 되는데 안 팔면 나중에 취득세를 8.8%로 계산해서 추징을 한다고 합니다. 주택 무상 취득의 중과세, 무상으로 전체 가액이 3억을 초과하면 11% 세금 무상으로, 그러니까 증여를 받거나 무상으로 줘도 취득세 납부해야 됩니다. 자, 대략 이렇게 살펴봤어요. 우선은 양도소득세, 취득세 요거 두 개를 2021년부터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워요. 저도 고객님들 오시면 상담을 해드리지만 꼭 말씀드리는 게 내가 말하는 게 정답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꼭 국세청, 아까 말했던 126번이나 국세청의 질의를 꼭 하셔서 답변을 받으신 다음에 판단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고객님들도 꼭 세금 관련해서는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는 심정으로 그렇게 꼭꼭 확인을 하시고 집을 팔 때 꼭 답변을 받고 파시고 살 때도 답변을 받고 사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요 백문백답은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또 관련된 주택 관련된 다른 컨텐츠도 바로바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컨텐츠가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구독자 수 1000명을 넘겨서 커뮤니티 기능을 꼭 쓰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때그때 이렇게 컨텐츠로 동영상이 아닌 부분을, 동영상까지 만들 필요가 없는 부분은 컨텐츠로 올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림 같은 경우 이미지 파일로요. 그래서 1000명을 빨리 만들려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